안녕하십니까? 전 동방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를 역임한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전번에 사주 해설에 대해서 댓글로 구독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운이 좋을 수만 있느냐,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느냐, 이런 그 내용의 댓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이 역학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운명학입니다. 이 운명학에는 그 근본의 이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댓글에 대한 해답도 될 겸 우리가 역학을 공부하시는 여러분께서도 운명학에 대한 이치를 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라고 하는 별은 음기가 70%입니다. 바닷물이 70%, 우리 몸의 수분 피가 70%입니다. 이게 음기입니다. 음기는 뭐냐면은 내가 마음을 먹고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방해하고 장난하고 안 되게 만드는 그런 기운이 70%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거는 이런 음기라고 하는 역기능적인 요소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어려움이고 시련의 연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우리가 1년에도 보면은 서리가 내리고 태풍이 몰아치고 장마가 오고 무더운 여름이 오고 냉혹한 찬바람이 붑니다. 봄과 여름 좋은 계절은 있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고통이 더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운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역경과 시련은 있는 겁니다. 또 운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겨울에도 따뜻한 때가 있습니다. 운이 나쁘고 어려운 시기라 하더라도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오히려 운이 나쁠 때 좋은 기운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기회는 언제 들어오느냐? 운이 나쁠 때 들어옵니다. 운이 좋을 때는 모든 일이 잘 풀리기는 하지만은 기회를 놓칠 우리가 많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기회 포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고 부자가 되면 포만감이 생기고 방심해지고 무사안일해지고 쾌락에 빠지기 쉽고, 그래서 기운 자체가 낭비가 되고 소모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보다 잘 나갈 때가 위험한 요소가 많은 겁니다. 이게 운명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1년 12달 보면 12지지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사명살이 들어오죠. 역마살이 들어오죠. 도화살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인간은 욕망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육체적인 그런 기운이 있고, 인간 스스로의 단점, 결점, 문제점이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인과응보에 의한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요 간에서 욕심이 나오잖아요.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판을 만드는 겁니다. 자만심이라고 하는 게 뭘 만듭니까? 인간관계가 나쁜 원인이 되는 겁니다. 적을 만들고. 그리고 게으름이 있지요. 불평불만하죠. 반항심이 있고 복수심이 있죠. 이런 요소들이 운명학적으로 어려움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많고 부자가 되고 지위가 높고 운이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호사다마예요. 운이 좋을 때는 마귀가 덮깁니다. 음기라고 하는 속된 말로. 오히려 운이 나쁠 때는 나쁜 기운이 범접을 안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운명에 대한 기본 교양 이치를 아시고 제4주 감명에 대한 해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명사주 병호일주가 되겠습니다. 병호는 뭡니까? 병화라고 하는 건 태양화죠. 화려하죠. 우주 만물을 비춰주지요. 그래서 병화는 염성격이라 그럽니다. 정열적이에요. 그 병화는 뭐냐? 정신세계입니다. 좌뇌가 발달되어 있어서 신경이 예민해요. 그 성질을 잘 내고 흥분을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서 도화를 깔았습니다. 그게 오화의 가녀지동입니다. 여자나 남자나 가녀지동인 경우에는 인간관계가 원만하지가 못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세력이 강하니까. 부부생활도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혼지명이라 그럽니다. 특히 여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부부생활을 할 때는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너그럽고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데 자기 입장 자기 기준에 어긋나면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반항하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원만한 부부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특히 이 가녀지동인 경우에는 의처증, 의부증이 많아요. 이런 요소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많이 해야 되고 너그럽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짜증을 내고 성질을 내고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일소예요.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이해하면 몸 안에 맑은 피가 흐르고 영양분이 있는 피가 흐르고 남을 미워하고 성질을 내고 짜증을 내게 되면 독소가 흐릅니다. 몸 안에 피가. 그래서 건강에 나빠지는 겁니다. 특히 화가 이렇게 병호일주에 있는 사람은 화려하기 때문에 예술적 소질이 많습니다. 디자이너라든지 미술이라든지. 그리고 병호는 주장이 되기 때문에 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말을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 중개사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병호의 식신상관은 토가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쪽, 건축 쪽 이런 쪽에 재물운이 좋다고 봅니다. 증권보다는. 그 다음에 여기에 화의 경우에는 금이 돈입니다. 화극금. 그래서 남자인 경우에는 금이, 화가 있는 사람은 금이 들어올 때 여자가 들어오고 돈이 들어옵니다. 그 여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금이 들어오면 재물운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는 뭐냐? 관성이 됩니다. 수는 나에게 남자가 됩니다. 그래서 남자운이 좋다고 보는 겁니다. 인수가 들어오면. 그게 오는 도하요. 가녀지동이요. 그래서 성격은 양기이기 때문에 활동적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의외로 화가 많은 사람이 치밀하고 꼼꼼한 데가 있어요. 정리정돈을 잘합니다. 그 사람은 명랑하고 밝고 낙천적이지만은 심장에 열이 있기 때문에 열이 많기 때문에 흥분을 잘하고 성질을 내는 거 이거를 절제하고 자제를 해야 원만한 인간관계 직장생활이 원만하다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주는 정사 임진 병호 경자입니다. 사주를 우리가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무슨 오행이 많으냐 양이 많으냐 음이 많으냐 요것부터 분석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주는 뭐냐? 정인목의 화가 밑에 오사 진도 3월 아닙니까? 목화가 많은 사주예요. 목화가 많으면 조용신은 뭐가 조용신이 됐습니까? 금수가 좋다고 봐야 되겠죠. 목화가 들어오면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건 건강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주는 여자 사주는 남자를 우선적으로 보라고 그랬습니다. 남자는 임수가 남자입니다. 근데 정인목으로 묶였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남자 관계가 잘 풀리지가 않는다고 봐야 돼. 묶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임진이라는 건 관성백호예요. 그래 영웅 호걸과 같은 지도자 같은 큰 인물의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타입 이상형의 남자는 그러니까 옹졸하고 그런 그 치졸한 남자가 아니라 대범하고 아주 큰 인물 그런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의 성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 관성이 백호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주에는 화생토 식신입니다.
귀신, 그 화극금 재거든요. 제가 진에 근을 했기 때문에 이건 뭘로 보니까 재성백호로 봐야 됩니다. 그 재물운도 좋고 남자운도 좋은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인목으로 묶어 있기 때문에 남편의 뭔가 대외 활동을 묶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해석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좌우충이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에 대해서 충돌이 심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사주 자체를 위에로 이렇게 봤을 때 경금이 있고 임수가 있고 정화가 있고 병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기가 많지만은 화가 많다고 봐야 돼요. 목화가 많은 사주예요. 목화가 많기 때문에 금수가 좋은 기운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운세를 봤을 때 개수, 개사, 갑오, 을미, 병신에는 일반적으로 을미 대운까지는 불이 많은데 사오미가 돼서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5, 15, 25서부터 34살까지는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운세 자체가 35부터 병신대운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주는 병화는 뭡니까? 병화가 들어오면 병임충이 돼요. 그러면 정인목이 풀어져 버립니다. 그럼 남자가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묶여 있는데 이렇게 풀어졌기 때문에 요걸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운이 좋아지는 거니까 운이 좋다고 병화가 나쁜 거 아닙니다. 그 위에는 신진수가 되고 신자진수가 되거든요. 그 불이 많은데 수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운이 좋습니까? 그게 화극금 재물 아니에요. 그 재물운이 좋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남자가 들어오고 재물이 들어오니까 돈 많은 남자를 만난다. 이렇게 추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유대운이 들어옵니다. 그 정인목 또 이게 쟁합이 되기 때문에 합이 풀어져요. 합이 풀어지니까 또 그때도 남자운이 좋다고 봐야 돼요. 재물운이 좋잖아요. 요런 해석을 잘하는 게 사주 감명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병신 정유 굉장히 좋은 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술대운에 들어오게 되면은 진술충이고 화생토고 재성백호가 충을 만나기 때문에 창고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주에 뭡니까? 무토가 들어오면은 음양의 조화가 잘 됩니다. 화생토, 토생, 금생수 해서. 대운도 병무술대운에 좋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인 경우에는 천간으로 갑이 들어오면, 갑과 을이 들어오면은 좀 힘들다고 봐야 돼요. 병화가 들어오는 건 괜찮습니다. 병이 주의돼서. 병정 괜찮다고 봐야 돼요. 무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식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물운이 좋아요. 경신, 신유 굉장히 좋고. 왜냐? 이 사주가 목화가 많은데 금이 들어오니까 해자도 좋다고 봐야 됩니다. 1년 신수 해설을 대운과 더불어서 이렇게 풀면은 사주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구독자 지금 사주를 감명해 드렸습니다만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운세의 흐름에 대해 그 맥을 알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아래 전화번호로 TV 사주 해설에 신청을 해주시면은 선별을 해서 제가 TV로 녹화해서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